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20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감염 지역사회,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일시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에만 확진 환자가 53명 증가하면서 총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초과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7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기부터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반복해왔고 지난 13일에는 경제개혁과정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의 현실화는 총선의 눈이 어두워 샴페인을 지나치게 일찍 터뜨린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새 대구 시내가 초토화되었고 서울 종로와 전북 전주,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계 상태인 감염병 위기 경고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는데 진정성 있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24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의 합당과 함께 저 역시 대표직을 사임하고 평당원으로 대기정원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최고위원회는 합당 합의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합당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주선 대통합 추진위원장과 김경민 부위원장의 로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24일부로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총선을 50여일 남기고 급속히 양극화되고 구태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강한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내전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인 공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계 의원들의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는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미래통합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한 초유의 셀프 제명까지 사퇴까지 감행한 의도는 거대 양당으로의 편입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 12월 열흘간의 단식을 불사했었던 것은 제3당과 다당제를 수호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지켜내어 이번 총선에서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했지만 중간지대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은 결코 지역주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거대 양당으로 편입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지켜온 제3의 길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활짝 열린 중간지대를 확보하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도 통합정당은 극한 대결의 거대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와 연합정치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이념 투쟁을 뛰어넘어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위한 중도 실용개혁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 통합정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고 국민적 열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제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세대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변화를 거부하며 경쟁에서 뒤처졌던 구한말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중도개혁 세력에게 달려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사퇴합니다만 중도통합정당이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또 총선 이후 필연적으로 전개될 개헌 논의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생할 중도 통합정당의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인 김정일입니다. 3당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3당 중도 개혁의 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대표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2년이 넘게 견딘 것은 지금 넓어지고 있는 중도 개혁 그 세력들의 중도 개혁 세력들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협상 당사자로서 그렇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딘 것이 바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유승민에게는 바로 미래통합당을 갖고 또 그를 따르는 비례대표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을 달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 당을 떠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손학규 대표의 통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은 중도 개혁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끝까지 제3지대를 열어서 제3당으로서 합의제 연합을 열어가는데 그 정신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고위원 이재성입니다. 합당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그저께 손 대표님께 이건 합의안을 말씀드릴 때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큰 뜻으로 대범하게 이 안을 수락해 주시고 그래서 3당 간의 합당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손 대표님의 양보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앞둔 우리 후보들과 또 30만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큰 소신을 어느 정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호 3번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직과 일정한 자금 등 외형적인 토대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통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치관을 같이 하는 중도 실용 개혁 정치 집단들을 모두 모아서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해 주신 손학규 대표님의 높은 뜻을 제대로 살리고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흔히 진보는 고칠 것을 고치자고 하는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키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공생관계인 미래통합당은 지역주의와 특권, 반칙 같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가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치는 제대로 된 중도 실용 정당의 모습을 확고히 보여주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개헌과 전역이 있는 삶을 실현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0만 당원들이 정말 한번 합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저부터 다짐하고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최고위원 강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의 대승적 결단을 전국 30만 당원 동료들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들에게 전력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생 온몸을 바쳐오셨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신 전력 있는 삶을 국민들께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 전 당원이 일심동체하되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국회가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 투쟁만 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다당제 합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서 3당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총선 승리를 통하여 손학규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3당 통합은 혼합에 기반을 둔 전국 정당을 지향합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절대 호남 신당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로부터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8세기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지방관리들은 부패하여 전주, 완주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조정에서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고 개혁을 했더라면 일제 침략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정세가 18세기 혼돈의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동학농민운동 정신으로 정치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나갈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말이 없으면 오늘은
청년개혁 개헌포럼 내일개헌의 대표이시고 전에 그랜드 뉴 파티 창당준비위원회 대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정국진 동지가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 환영식을 하고 우리 정국진 대표의 일단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국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31명이 입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 31명을 상징하는 것은 기호 3번인 바른미래당이 나중에 기호 1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31명이 함께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일부 저희 동료들께서 저쪽 편에 함께 서 계십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당의 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나선 바 있으며 최근 화제가 된 브랜드 뉴파티 창당준비위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으나 그들이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며 나오게 된 정국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내일 개헌포럼 대표 자격으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여 수도권 전략지역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 갈등은 격심해졌습니다. 모든 시민을 품었던 광장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습니다. 붕괴 직전인 경제를 마주하며 청년들은 신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것이 낳은 거대 양당제에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화되어 국민에게 이쪽 아니면 저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래 세력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보장받을 리 만무합니다. 거대 양당 어느 한쪽만 심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 모두를 심판하겠다는데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3분의 2가 자신이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양당이 심판된 그 자리에서 미래 세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제3세력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최저점을 찍은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력이 사들여 떡상시키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는 지역구 공천의 절반을 2040 세대에게 약속했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참신한 보통사람, 위대한 숨은 영웅들로 인재를 모시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국회에는 단 1%에 불과한 청년들에게, 그리고 기득권 양당 이번 총선에서 전체 출마자의 불과 3%만을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손학규와 바른미래당의 약속은 희소식입니다. 이제 미래 세력의 일원으로서 저는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님의 제안에 호응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강한 제3세력을 원합니다. 강한 제3세력을 통해 거대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이 시대를 전환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움직임이 미래 세력이 제3세력으로 집결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